줄이고 싶으시면 일단은 저는 처음 추천하는 거는 스킨 보톡스예요. 제일 이제 가볍게 시작을 할 수도 있고 일단 스킨 보톡스 역할이 보툴리늄 톡신인데 걔들은 스킨 보톡스는 근육 깊이 찌르는 게 아니고 피부 표면에 독 성분이 들어가서 모공을 좀 릴렉스 시켜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모공이 좀 더 작아 보이게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붓기죠. 살짝 피부 표면이 부으면서 약간의 이제 볼륨감을 좀 형성해 주기 때문에 일단 간단하게 스킨 보톡스부터 시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리쥬란이나 이런 스킨 부스터들도 당연히 도움이 되는데, 모공 쪽은 저는 스킨 보톡스라고 생각을 해요. 통증은 아무래도 대부분의 시술보다는 통증이 조금 있는 편인데, 마취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마취도 연고 마취, 통증에 아주 민감한 분들은 저희는 뭐 신경 마취도 가능한데 굳이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지만, 일단 제가 빨리 놔드리면 뭐 금방 뭐 몇 분이면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되게 빨리 놓으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놓으실 수 있어요? 그냥 많이 나와서. 일단 뭐 캐뉼라로 볼륨아이징 하는 거, 보통 우리 볼륨아이징이라면 뭐 지방 이식, 그다음에 필러, 그다음에 콜라겐 부스터들이 있는데 다 이제 성상이 다를 뿐이지 이제 넣는 방식은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제가 잘하는 걸 꼽으라고 하면 그냥 볼륨아이징 캐뉼라 시술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요즘 느끼는 게,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40 후반을 달리다 보니까 눈밑이 많이 꺼져요. 그래서 스컬트라라든지 뭐 주베룩, 요즘에 올리디아 핫하던데 뭐 올리디아 이런 것도 제 얼굴에 한번 해보고 싶죠. 그래서 이제 필러는 단점이라고 하죠. 좀 이물감 느껴지는 게 이제 단점인데, 요즘에 그래서 콜라겐 부스터들이 잘 나와 있어요. 자연스러운 부위는 특히 이제 눈밑이나 그리고 팔자, 그리고 여기 마리오넷 라인 같은 경우에는 필러보다는 콜라겐 부스터들을 조금 더 저는 추천을 드리고, 하지만 이제 뭐 콧대라든지 이마라든지 코끝 같은 경우에는 모양이 좀 단단하게 잡혀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필러도 이제 단단한 필러를 추천을 드리고요. 물론 이제 필러도 요즘에 정말 이제 세분화돼서 종류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위에 맞는 필러들을 쓰시면 크게 이물감이나 이런 데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입술은 내가 봤을 때는 다른 거에 비해서 거의 안 아파요. 금방 끝나기 때문에. 그냥 보통은 LCC를 처음에는 다 안 넣는 걸 추천을 해요. 그래서 살짝 모양만 좀 잡아보고 그 추후에 이제 조금 더 추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처음부터 막 2cc나 이렇게 많이 하는 거는 저는 솔직히 반대고, 그냥 1cc 안에서 예쁘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자마다 다 다르긴 한데, 어쨌든 종아리 퇴축술은 신경을 거의 영구적으로 차단하는 술이다 보니까 부작용이라든지 시술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기 때문에, 일단 시작은 저는 항상 말씀드린 게, 시작은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세요. 어떻게 보톡스가 제일 간단하니까 그걸로 이제 겪어보시다가 이걸로 나는 부족할 것 같다 하면 좀 더 심화된 시술로 넘어가는 게 맞지, 처음부터 뭐 무리하게 수술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크게 특별히 주의할 사항도 없으시고, 이제 근육이 커지는 원리가 이제 그 근육의 이제 부하를 받아야지 이제 근육이 커지는 건데, 보톡스의 원리는 이제 그 근육을 힘을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제가 예를 항상 드리는 게, 우리 휠체어 타잖아요. 한두 달만 휠체어 타면
근육 싹 더 빠져요. 엄청 얇아지거든요. 그래서 보톡스는 그 효과로 보시면 돼요. 우리가 그 근육을 쉬게 만드는 효과이기 때문에 쉬는 근육은 사이즈가 이제 줄어드는 거고, 우리가 많이 쓰는 근육, 특히 부하를 많이 받는 근육은 당연히 사이즈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승모가 커지는 거는 보통 이제 어깨를 올리는 동작이라든지 팔을 위로 드는 동작에서 승모근 개입이 많은데, 그런 동작을 특히 이제 무게를 드는 그런 동작은 좀 피하는 게 근육이 커지지 않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본인이 만져보면 당연히 깨물었을 때 이제 만져지는 부분이 있으면 맞을 때가 된 거죠. 근데 보통 기준은 사각턱은 저는 한 5, 6개월 주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건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딱 잘라서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은 일단 사각턱은 한 5, 6개월 주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이갈이가 심하다든지 이런 분들은 조금 주기가 짧아질 수도 있을 거고요. 이갈이가 사각턱 발달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당연히 미치죠. 이제 입을 잘 때 계속 세게 깨무니까 아까 말했죠. 부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근육이 점점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빨이 상할 수도 있으니까 보톡스를 맞으면 그걸 예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표면에 있는 피부랑 그 바로 밑에 있는 피하 지방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일단 피하 지방을 줄이는 거는 뭐 윤곽 주사 뭐 이런 것들로 좀 사이즈를 줄이면서 피부가 이제 처지는 거는 리프팅 레이저로도 해결이 안 되면 실 리프팅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목에도 뭐 스킨 보톡스라든지 이런 거를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앞토스라는 실, 그게 이제 목 처짐을 예방하기 위한 실이 50cm 줄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레이저 리프팅이나 실 리프팅 이런 것들을 병합을 하면 많이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실이 우리 PDO라는 실이 있는데 대부분 PDO 같은 실이에요. 리프팅 실이나 콧대에 쓰는 뭐 하이코나 비비코 이런 것들도 성분은 PDO라는 같은 실이고, 이번에 새로 나온 이제 앞토스라는 실은 이제 성분이 좀 달라요. 걔는 코에 못 나와요? 걔는 코에 넣는 실이 아니고 이제 얼굴 전체적으로 당기는 실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그거를 두 개를 구별하는 게 아니고 필러가 필요한 부위가 있고 실이 필요한 부위가 있는데, 코끝 같은 경우 이제 코끝은 우리가 많이 올라오면 솔직히 예뻐요. 특히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코가 좀 낮은 코들이 많기 때문에 코끝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는 실의 도움이 필요해요. 필러는 이제 가장 뭐 모양을 만들기가 쉽죠. 실로는 뭐 모양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이제 콧대 모양을 만들기에는 필러가 더 좋은데, 나중에 이제 필러를 많이 넣거나 이렇게 되면 퍼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실을 넣으면 걔들은 좀 모양 잡기가 퍼지는 경향이 훨씬 덜하죠. 필러는 이제 볼륨을 주는 치료이기 때문에 뭐 그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거고, 이제 콧볼 보톡스는 우리 코를 벌렁거리는 그 근육을 마비시키니까 좀 작아 보일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콧볼을 줄이는 방법은 뭐 수술적인 치료밖에 없겠죠. 필러를 녹이는 성분이 히알루로니다제라고 해가지고 효소인데 한도가 좀 낮아서 들어갈 때 이제 통증이 일어나는 거지. 근데 그게 견딜 만한 통증인데? 그거는 아니고, 필러는 어쨌든 우리 몸에 다 흡수돼요. 필러가 오래 가고 빨리 없어지고 이 차이는 필러를 녹이는 우리 몸에 있는 효소가 많고 적음이에요. 그 효소가 많은 사람들은 필러가 빨리 흡수돼서 없어지고,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들은 필러 유지가 이제 길어지는 건데, 엄청 오래 가는 사람들은 보면 그 주변에 이제 이물 반응으로 해서 이제 캡슐이 형성된 경우에는 이제 피도 그쪽으로 가지 않고 그 필러들이 뭉쳐져 있기 때문에 결절처럼 오래 가는 분들도 계시는데, 근데 그런 것도 그 소재를 투입을 해서 이 막을 터뜨리면 다 없어져요. 그래서
필러는 뭐 몸에 남는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